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거의 일주일? 일주일 좀 넘게 만에 켰네요. 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하죠? 안녕하세요. 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한데, 저는 다이나믹해서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막 급락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 급락 나온 주식들 중에서 몇 개를 사 모아가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제가 하는 행동은 제가 썼던 글이랑 항상 스탠스가 똑같아요. 저는 지금 글을 썼던 것처럼 시장에서 절대 물러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더 그 주식을 담아야 될 때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좀 급락 나온 회사들 위주로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회사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요. 뭐 그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은 모멘텀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댓글 중에 그 댓글도 있었어요. 그 모멘텀이랑 모멘텀 아닌 거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은 일단 이래요. 이것부터 좀 설명드리고 더 설명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일단 모멘 SAM젠터는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나와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QOQ로 역성장을 하면 안 되는, 좀 많이 성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멘텀이란 무엇인가? 일단 아주 간단합니다. 주가가 이벤트에 반응하는 것, 이게 모멘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주죠. 그래서 저는 테마주랑 모멘텀 투자나 사실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이슈들이 있고, 그런 좀 중요시하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로보티즈를 이게 실적으로 제가 로보티즈 진짜 좋아하잖아요. 연초부터 밀었던 회사고 정말 좋아하는 회사인데, 진짜 냉정하게 말해보면 로보티즈가 이 시가총액에 만족하는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컨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당연컨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주가는 달렸잖아요. 또 예를 들어보죠. 뭐 루닛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루닛을 예로 들어볼까요? 뭐 지금은 되게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1조가 넘습니다. 아직도 1조 2천억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18,900원에서 무려 27만 9,500원까지 랠리를 해버렸죠. 회사가 10배? 한 20배 정도, 한 15배 정도 올랐나요? 1년 만에? 2023년에 837% 올랐네요. 1년 만에.
근데 루닛이 지금 2분기 실적 보셨죠?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회사. 204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156억. 자금 조달 몇 번 더 안 하면 회사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의 재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런 거 진짜 1도 신경 안 쓰고 달렸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세표형도 마찬가지예요. 5,300원에서 10배 넘게 달렸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모멘텀에 반응을 해서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구간이 저는 모멘텀 그런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모멘텀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저는 모멘텀 장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모멘텀 하면 바이오를 빼놓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데, 바이오 회사들이 최근에 추세가 되게 다 좋잖아요. 이 회사들이 뭐 쓰레기고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이 회사들 중에서 이 시총에 걸맞는 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회사가 몇이나 있겠어요. 저는 10에 10중 8구가 이 시총에 만족하지 못하는 10년 뒤에도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신경 안 쓸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투자자들의 꿈이 많이 들어간 구간이 저는 지금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나 그런 게 되게 잘 먹히는 장일 수도 있는 거죠. 좀 테마를 내가 잘 잡아서 탄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실적 나오는 것들보단, 만약에 내가 지금 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실적 나오는 것들보단 오히려 실적은 안 나오는데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좀 살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좀 핫하게 반응해 주는 것들 중에서요. 만약에 제가 트레이더라면. 근데 보통 저는 회사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1이 있다고, 0에 가까운 투자자랑 1에 가까운 투자자가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0은 진짜 이제 뭐랄까 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주식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1은 이제 주식을 회사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1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어서 어, 저는 이럴 때 좀 급락이 나온 주식들을 많이 주울 것 같아요.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보다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떤 회사를 살 때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일단 홀딩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주식을 홀딩하려면 저는 주식을 홀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뭐 좋고 나쁘고도 되게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내가 그 회사를 얼마나 싸게 샀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회사라도 싸게 사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되게 안 좋은 회사라도 싸게 사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근데 반대로 되게 비싸게 사면 엄청 좋은 회사라도 그거를 회복하기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좋아하는 회사 뭐 있을까요? 뭐 파마? 파마를 예로 들면 좀 너무 차트가 좋고, 파마보다 좀 떨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펌텍코리아 같은 거, 사실 뭐 비싼 구간이 없어서 펌텍코리아를 예로 들긴 좀 그런데, 아무튼 되게 좋은 회사라도 비싸게 사면 좀 쳐물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몇 개월이고 이제 버텨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서 남들이 주식을 패대기 칠 때 주식을 좀 많이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데, 만약에 제가 좀 트레이딩에, 그러니까 제가 0에 가까운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추세를 형성하는 회사들을 살 것 같고, 지금 1에 가까운 투자자니까 저는 좀 많이 떨어진 회사들을 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재 가치에 비해서 싼 회사들이 저는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회사들은 이미 다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언급을 더 안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제 시간만 들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의 가장 큰 친구는 저는 시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라, 좀 시간만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주식들을 반대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바이오주 모멘텀으로 반응한다고 하셨는데, 티슈즈는 타 바이오주들에 비해 좀 잠잠하네요. 물론 작년에 비해 지금도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작년에 비해 되게 2배 넘게, 거의 3배, 2.5배 넘게 올라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더 올랐으면 좋을 거라는 주주분들의 바램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바이오가 참 우묘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오픈마인드 그리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회사가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장에 좀 적응을 하려면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큐리옥스도 저는 뭐 큐리옥스 찐팬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말을 하면 뭐 제가 융단 폭격을 받는다는 걸 알지만 사실 저는 알테오젠도 뭐랄까 막 엄청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진 않았고 물론 알테오젠은 콜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산바로를 넘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는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하니까 알테오젠이 셀트리온을 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셀트리온이 올해 버는 영업이익이 올해 컨센이 1조거든요. 근데 저는 셀트리온이 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YOY로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셀트리온의 실적이. 그래서 알테오젠이 셀트리온을 넘는 게 진짜 쉬운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커버를 준비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 산도즈라는 회사를 좀 커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산도즈가 이제 최근에 신고가예요. 그 사상 최고가 거의 언저리에 있습니다. 산도즈 이제 주가를 보시면 거의 사상 최고가 언저리에 있는데 저는 산도즈가 물론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싼 회사인데 산도즈가 이 정도 평가를 받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셀트리온도 똑같이 포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그냥 심심해서 서브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요걸 보십시오. 특허 만료 규모. 이게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도래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16, 17, 18, 19, 20, 21, 22, 23때까지, 24때까지 안 그러니까 22때까지 안 늘어나다가 이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의 규모거든요. 23, 24, 25, 26, 27, 28, 29, 30대부터 엄청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제 시장에서 상위의 그런 매출액을 내는 회사들의 그런
약물들이 특허가 다 만료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채워줄게 이제 시밀러, 이거를 이제 시밀러들이 비집고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시밀러 가장 잘하는 회사가 산도즈고, 또 이제 셀트리온도 되게 잘하고,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인적 분할되면 약간 콜 해볼까란, 얼마에 상장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콜 해볼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되게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밀러 시장이.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셀트리온을 너무 물러본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셀트리온을 사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바이오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더 말씀드리면, 이건 내기를 해도 좋은데, 이제 만약에 5년 안에 큐리옥스가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8,77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큐리옥스 5년 안에요. 큐리옥스 그리고 3천당 펩트론이 이 시가총액에 만족할 만한 이 매출액이나 현금 흐름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발생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을 만족하는 현금 흐름은 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테 업사이드 별로 안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숫자가 찍히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회사는 맞는데, 그러니까 저 알테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회사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UBS 리포트 나온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리포트가 이제 되게 이제 안티팬 분들이 그 리포트를 좀 많이 공격했는데,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인, 뭐 완전 합리적인 추정은 아니지만 좀 너무 낮게 추정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알테오젠이 음, 글쎄요. 막 업사이드가 두세 배 정도, 막 이제 엄청 크게 보시는 분들은 막 100조까지 그렇게 보시잖아요. 저는 100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비만약에 대해서도 그런 폐비 외에 이 8조라는 시가총액을 못 만족시킬 것 같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적으로 주사제가 비만약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저분자 경구형으로 시장에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원가가 훨씬 싸고, 좀 그게 원가가, 그게 만드는 입장에서, 릴리 입장에서 그게 원가가 훨씬 싸고, 또 유통도 하기 쉽고, 효과도 어쨌든 그게 고용량을 쓰면 위고비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분자니까 유통기한이 한 2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거를 이제 1년치 처방받고 쌓아놓고 먹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만약이 여기서 훨씬 더 크게 늘어나려면 저는 앞으로 좀 그런 결국 복용 편의성이 편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한 달 제형보다 경구형 자체가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막 살을 엄청 많이 빼주지 못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결국 이제 비만약을 먹어서 그렇게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일반인까지 퍼져야 비만약이 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니들은 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이나 경구형이나 크게 차이 없을 거예요. 최근 바이오즈 모멘텀으로 이거는 말씀드렸고 8월 이거는 제가 글 쓰셨으니까 그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니플러스 아직도 좋게 봐요. 하반기 한국 주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하반기 한국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조선이나 반도체나 그런 시가총액 상위가 지금 뭐지? 이거 어떻게 보지? 시가총액 상위 업종? 제가 HTS를 잘 못 다뤄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어떻게 되냐에 결국 달렸는데 저는 하반기 때 반도체가 그렇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 내년에도 YOY 성장이 나올 거라고 믿고 또 27년에도 YOY 성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0187? 말자에 역시 모르시는 게 없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현대중공업, KB, 현대차, 에어로스페이스, 뭐 상위 20위까지 보면 카카오,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삼생, 금융조선,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방산이거든요. 전 이 숫자, 얘네들의 숫자가 내년에 올해 하반기 때 꺾일까? 내년에 꺾일까라고 생각하면 전 내년에 꺾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동차는 바텀 찍고 올라올 것 같고, 그 관세 영향 이제 극복하면서 올라올 것 같고, 반도체도 이제 레거시 쇼티지가 완화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는 내년에도 성장이 나올 것 같고, 27년에도 더 크게 성장이 나올 것 같고, 2차 전지도 리튬 가격 반등하고 있고, CATL이 감산 선언했으니까, 이렇게 바텀은 찍었다라고 봐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인적 분할하니까 좀 예외로 두고, 방산도 사실 주가 조정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막 나쁠까라고 생각해보면 수주잔고가 쌓여있고 있어서 나쁠 것 같진 않고, 뭐 두에비는 너무 비싸서 모르겠고, 조선도 계속 좋고, 네이버도 숫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애들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하반기나 내년에도 꺾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3,200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만약에 여기서 더 세게 나온다라고 정부가 만약에 진짜 50억 하고 배당 분리과세 하고 또 집중투표제 이제 그거 하고 또 이제 이사 그거 하면 저는 여기서 더 랠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27년까지 4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업사이드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자체의 업사이드는. 메세 이상 키넥신 지분 27년도 지나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이게 시간의 문제인가요? 키넥신? 키넥신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전 이상이 메세 이상한테 좀 몰아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탐방 갔다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분자 경구용 일동제약 봐야 하나요? 제가 이게 데이터를 까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허예민 위원님이나 그 다른 데서 좀 언급 나오고 있잖아요. 저분자 일동제약
애널리스트님들이 일동제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괜히 말할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괜히 언급을 할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미팅을 해서 데이터를 봐서 좀 그렇게 좋게 말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아무리 일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블 블라인드라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약이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약의 효과가 아예 없지 않는 이상. 어차피 플라시보는 살 하나도 안 빠질 거고, 진짜 빠져봤자 한 3% 정도 빠질 거고, 진짜 잘 빠지면 빠지는 구는 반대로 막 한 10% 정도 이렇게 빠지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회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블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데이터들을 미팅하면서 애널리스트님들은 회사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바이오 회사들 갔을 때 만약에 그런 데이터 추세가 좀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막 직접적으로까지는 못 보여주더라도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님들이 언급해 주시는 것 괜히 언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분자경구용으로 가장 빠른 건 일동제약이 맞으니까 좀 거기에서 많이 빗나간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까봐야죠. 고용량 데이터를 결국 까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저분자가 시장 다 먹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아밀린이나 뭐나 다 나오더라도 저분자 못 이길 것 같아요. D&D 파마텍이 아밀린인데, 근데 제가 임상 일상 데이터 보니까 구토율이 뭐 인원이 작긴 하지만 구토율이 100%더라고요. 근데 구토율이 100%라는 거는 먹은 사람 100명이면 100명이 다 구토했다는 건데, 그럼 뭐 임상을 중단한 사람은 없어도 구토율이 100%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좋은 회사라는 건 D&D 파마텍은 그래서 저는 비만보다는 메쉬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메쉬 다른 회사들 데이터를 못 봐가지고 GLP-1 쪽에서는 경쟁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D&D 파마텍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세법 개정안 이소영 의원님 아니 넵튠 많이 내려왔던데 여전히 좋게 보시나요? 넵튠 여전히 좋게 봅니다. 내려와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와서 오히려 지금 사야 되는 지금에서야 살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도 넵튠 그 중에 하나가 넵튠입니다. 가치주들은 결국 정책 빨이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 여기서 더 얼마나 밀어붙여주냐인데 저는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진짜 10억은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한 채의 가격만큼도 안 되는데 서울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해주면서 그거는 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바이오 모멘텀? 뭐 모멘텀 있는 건 많은데 이 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글에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 나온 허이민 위원님이 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다 나온 거고 이제 남은 이벤트가 뭐가 있냐 라고 하면 하반기 때 이제 남은 이벤트요. HLB CMC 이슈 그거 다시 재검토하는 게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HLB의 CMC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그 병용으로 허가받은 거 있는데 임도주 병용요법으로 이번에 미국에서 허가받은 게 있을 거예요. 옵디보 여보이. 옵디보하고 여보이가 이게 이번에 병용요법해서 좀 생존율 자체를 많이 개선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이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이 옵디보하고 여보이 못 이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HLB에 대한 생각은 그렇고 HK노엔, K캡은 뭐 임상 결과 되게 잘 나왔고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 실적으로 증명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패썸 매출액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패썸 주가도 최근에 좋거든요. 여기서 봐야 되나? 패썸 주가도 실제로 최근에 좋아요. 이거 1분기 실적 작살났다가 이제 2분기에 이거 특허 그거 통과하면서 2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이제 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패썸 실적이 진짜 잘 나와가지고 뭐 엄청 막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자 어닝 서프라이즈긴 하지. 패썸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저는 근데 이 패썸 약보다 HK 이노엔 약이 더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K캡이 피캡보다 좋아요. 또 세벨라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미국에 영업망도 있는 회사고 K캡이 피캡보다 더 싸게 시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매출액 올라오는 속도가 꽤 빠를 것 같습니다. 이미 피캡 계열의 약을 미국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사들이. 그래서 저는 HK 이노엔도 하반기 때 매출액 올라오면서 이제 뭐랄까 약간 파마리서치 그림처럼 갈 것 같거든요. 파마리서치 휴메딕스도 사실 이게 모멘텀 없었는데 리투어 한 방으로 이거를 쳐 올린 거잖아요. 주가를 3배 넘게. 무실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리투어로 이제 여기서부터 쳐 올린 건데 저는 HK노엔이 이 차트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뭐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 이제 말씀드려 보면 또 뭐가 있을까? 이제 하반기 때 맞아 펩도 있지. 펩도 나오지. 펩도 이제 있는데 글쎄요. 펩은 근데 나와도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이 주가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죠. 티슈진 인보사 3상은 뭐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 좀 남았고 TND 파마텍 임상 이상 이거 하반기 때 결과 공개되겠죠.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CI 이노베이션도 이건 안전성 봐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 ABL 111 이거 제가 그 텔레그램에 공유 드렸죠. 생각보다 환자들이 더 오래 살아서 OS가 완전히 성숙 OS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생존율 데이터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임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컨베스 쪽에서 좀 말을 했는데 저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BL 바이오가 리가 캠 시가총액을 역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제 ABL 바이오 되게 많이 말씀드린 거 연초? 이제 연초에 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글에도 썼었는데 한번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제가 딱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ABL 바이오가 방송 중에 말했나?
그러니까 방송 중에 좀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ABL 바이오가 리가캠을 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흘려 들으세요. 입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ABL이 리가 시총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제가 이제 컴패스가 임상을 성공한 거잖아요. 컴패스가 임상을 성공하면 ABL이 리가캠의 시가총액을 무조건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약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약이 나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ABL 바이오가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 되는 거니까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물론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ABL 바이오가 당장 현금 흐름이 발생하니까 담도암 쪽에서 되게,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게 임상 3상을 임상 2상에서 가속 승인을 받아서 통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 됐으니까 사실 뭐 ABL이 리가를 넘어도 이상하진 않죠. 그래서 ABL도 하반기 모멘텀 있고, 셀비온 당장 가까운 건 셀비온이겠네요. 이번 달 말이니까. 이번 달 말에 셀비온 임상 결과 나올 거고, 회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릿지랑은 달라요. 브릿지는 더블 블라인드였는데 그 데이터를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셀비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셀비오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구라를 치는 게 아니라면 데이터는 잘 나올 겁니다. 데이터는 잘 나오고 가속 승인이 될 겁니다. 회사가 말한 데이터대로라면 한국에서 가속 승인은 무조건 될 거예요. 회사가 말한 데이터대로라면요. 그러면 이제 퓨처캠이 가장 크게 갔던 게 엄민용 위원님이 밀어서 이제 6천억까지 갔었는데, 근데 셀비온이 지금 3,600억이거든요. 6천억에 비해서 한 5, 60% 모자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바라볼 거냐인데, 저는 약간 두 개의 시나리오로 좀 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을 좀 가지고 있다, 셀비온에 지금 100만큼의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두 개로 나눌 것 같은데, 5월날이 잘 떴어. 진짜 잘 떴어. 그 데이터가 진짜 잘 떴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고, 아니면 데이터가 좀 생각보다 못 떴어. 그럼 이제 반을 팔고, 이제 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반은 이제 좀 그냥 가져가는 거죠. 기술 수출도 어쨌든 나올 수 있고, 그 키트로다랑 병용하는 거 있으니까 또 이제 그걸로 해외 쪽에다가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머크한테 뭐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반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반은 임상 결과 잘 나오면 그거 떡상할 때 한번 팔고, 나머지 반은 이제 병용 임상 그 기술 수출 기대감 올라올 때 팔고, 그렇게 할 것 같네요. 근데 기술 수출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진짜 1조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셀비온이요. 이 정도쯤 있겠네요. 하반기 티슈진도 모멘텀 있다라고 하면 티슈진도 모멘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하반기 때 그 자금 조달이 저는 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해서, 티슈진 입장에서는. 아일린 메사라까지 경고형 세마대 그쵸? 뭐 D&D는 이제 메세라는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죠. 근데 저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유통 자체는 저분자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분자가 유통기한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막콘솔 실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분기 정도는 더 기다려볼 만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 끝나고 제가 시장을 못 봐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오늘 실적 나온 거 업데이트를 아직 못했어요. 제가 계속 그 여의도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여의도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 헬스장 출근해서 지금 와서 오자마자 방송 킨 거라, 밥 먹고 바로 방송 킨 거라서 제가 실적을 업데이트 못했는데, 마컨솔 그래도 실적은 봤거든요. 마컨솔은 저라면 기다려 볼만 할 것 저라면 기다립니다. 저라면 기다려 볼 만한 실적 같아요. 캄넬 리브 중국인 단일 임상 인증.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SK 하이닉스가 왜 삼성전자보다 좋냐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논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결국 주식은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최고 주가가 이게 2021년 때 96,8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71,000원이니까 96,800원까지 50%도 안 남았어요. 한 40%? 30에서 40% 정도 남은 거죠. 최고가까지. 근데 이때를 어떻게 갔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96,800원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갔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진짜 유동성이 대폭발하던 시기였고, 파운드리도 TSMC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왔던 때고, 또 메모리에서 지금처럼 경쟁력을 잃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도 잘 벌었고, 기본적으로 평가 자체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세간의 평가들이. 그러니까 예전만큼 멀티플적인 요소에서 할인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제 과거에 전고만큼 못 간다라고 했을 때, 어, 과거에 전고만큼 못 간다라고만 보면 업사이드가 되게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분자 결국 간에 부담이 가서, 그렇겠네요. K바이오 포레버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삼양식품을 딥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만한 그 배경이 있지는 못합니다. 현대인프라코어 합병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말고 알파카님이 커버하신 거긴 하니까 나중에 파카님 오시면 한번 제가 방송에서 여쭤보긴 할게요. 그리고 또 업데이트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딱히 또 없긴 하네요. 이 정도까지?
만 업데이트 드리면 최근에 제가 팔로우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업데이트 드린 것 같습니다. 메세이상도 실적 잘 나와서 급등했고 제가 좋은 회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네오이민텍 중간 결과 잘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오이민텍은 저희가 이거 유상증자 한번 나오면 사볼만 하다라고 애초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유상증자가 나오고 나서 주가 한번 아래로 꼬라 박은 다음에 이제 가고 있잖아요. 어딨어? 없네 여기. 그러니까 저는 좀 잘 나온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지누스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지누스는 상반기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전 지누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제가 지누스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적어도 1년에 OP 내년 되면요. 한 5, 600억은 칠 수 있는 회사인데 수출주고 5, 600억은 칠 수 있는 회사고 앞으로 그게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뭐 그때보단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쌌으니까 3천억 이 정도 언저리쯤 됐었겠네요. 5, 600억 칠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3천억 3,500억, 뭐 3,600억 정도 밸류니까 해볼만 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지누스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지누스가 지금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사실 뭐랄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겠지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투자자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만 투여한다면 뭐 입증해낼 만한 회사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누스 인도네시아 수출 시 관세에서 경쟁사보다 월등 유리한. 그쵸? 경쟁사들은 아직 반덤핑도 해결 못했는데요. 반덤핑 관세도 해결 못했는데요. 경쟁사들은 훨씬 유리하죠. 그런 게 있든 없든. 대한통운은 여전히 좋아합니다. CJ 대한통운도 오히려 빠져서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전히 좋아합니다. 화장품 섹터 화장품은 제가 몰라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딱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급락 나올 때 몇 개 사두면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아니고, 메디톡스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너무 많이 배신해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클래시스 같은 거 좀 사두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비싼 회사긴 한데, 기본적으로 비싼 회사고, 그래서 막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이렇게 꼬라박은 거 자체가 좀 기회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중 하나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클래시스를 좀 사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스테라시스가 있거든요. 한 오늘 1% 올랐나? 아스테라시스 좀 보고 있어요. 이게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스테라시스 기기가. 그래서 지금 9,000원인데 3,000억, 3,677억 원이고 좀 어느 정도 적당한 밸류에 있으면 그러니까 좀 적정 밸류 이하로 떨어지면 아스테라시스도 되게 사볼만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기기는 네, 통증이 덜하고 또 리프팅도 되게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아스테라시스 만약에 여기서 욕심 같아서는 뭐 주주분들 안 계시겠죠? 욕심 같아서는 여기서 반토막.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안 뜨지 않았어요. 아스테라시스가 아니야.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이사들이 좋아하고 보통 그런 거를 좀 많이 추천하더라고. 니커님. 니커님 오셨네. 마이크나 켜줘야겠다. 아스테라시스 2분기 실적이 이 매출액 103억에 영업이익 38억이거든요. 오피도 훌륭하고 아주 좋아. 난 아주 좋다고 생각해. 42. 그러니까 한 3천억만 좀 깨졌으면 좋겠어. 2천억 뭐 2천 어디에 있든 2천억이면 진짜 사볼 만한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스테라시스가. 근데 이제 락업 기간 풀리고 그 물량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시장 좀 플랫해지면 아스테라시스의 밸류가 좀 떨어질 만한 여지가 많겠죠? 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제 포트폴리오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사보려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스테라시스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리쥬란도 엄청 안 남거든요? 의사들한테? 근데 많이 맞잖아요.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화장품은 이미 조정 온 거 아닙니까? 조정 안 온 것도 많아요. 에이블 CNC도 다시 올랐고, 네오팜도 이게 조정 온 거라고 말할 순 없고, 조정이 온 건가? 모르겠네요. APR도 사실 이게 조정이라고는 볼 순 없지. 아닌가? 조정인가? 화장품은 잘 몰라요. 아마 앞으로도 잘 모르겠죠? 당사는 저 잘 모릅니다. 근데 숫자가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아는 거? 아는 거 없어. 아는 거 없습니다. 아는 거 없어도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바텀업 투자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숙명이라고, 숙명. 맞아요. 저는 JYP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올라올 거 뻔히 보이는데, 좀 너무 JYP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리 컨센으로 빠진 거 결국 못 들어 올렸잖아요. 뭐 지금 3%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게 NXT에서 3% 오르고 있긴 하지만, 못 들어 올렸기 때문에, 결국 이 정도 조정 나온 것도 되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커가 하반기 엔터 좋대요. 삼양식품은 3분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잘 아시는 분 한번 데리고 올게요. 니커 타픽이 하이브걸요? 하이브 맞죠? 하이브 JYP? 나도 하이브 JYP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엔터를 진짜 모르지만 YG는 너무 이제 손이 안 나가는 밸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YG는 손이 안 나가는 밸류까지 와버렸다라고 저는 봐요. 그냥 밸류상으로 봤을 때 YG는 너무 진짜 엄청 땡겼고 SM도 3주면 좀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숫자로 설명되는 두 기업이 딱 있는데
하이브하고 이제 JLP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숫자로 설명되는 기업이. 근데 니컨님 그거 알아요? 숫자가 나오니까 안 가는 거야. 언더스탠? 바이오도 봐봐. 이 연간, 이 향후 몇 년 뒤에 연간 한 500억은 넘게 꽂힐, 500억, 1000억은 넘게 꽂힐 이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있잖아. 연간 1000억은 넘게 번다고 보거든? 오스코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에 1000억은 넘게 벌 거예요. 아마 8조? 4조. 연에 1000억 넘게 벌 거야, 오스코텍이. 그냥 대충 계산 제가 때려봤을 때. 근데 이제 1조 3천억밖에 안 되잖아, 시가총액이.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바이오 회사들 중에 오스코텍의 매출액을 넘을 수 있는 회사가 향후에 나올까? 나는 진짜 몇 개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 여기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한 30개, 40개 정도의 회사가 있지만 나는 한 5개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 오스코텍의 그거를 제노스코 상장 끝났잖아요. 제노스코 상장.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했잖아, 아까. 그 모멘텀이라고. 지금 모멘텀 장세고 결국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모멘텀 장세에서는요. 그냥 나 자신을 자아를 이제 버려야 돼. 자아를 시장에 이탁해야 됩니다. 이제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 그렇구나. 시장이 주도주래. 그냥 숫자가 나온대. 그렇게 될 거래라고 하면 그냥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기서 팩트를 들이대봤자 안 좋아지는 건 내 계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이게 결국 테마에 가까운 숫자는 안 따라오고 테마에 가까운 회사들이고 적당한 때에 팔아야겠다라는 건 그런 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꿈을 먹는 성장주가 꿈꿀 때 잘 어우르는 듯해요. 꿈이 실현되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주님.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이 꿈이 실현되는 순간부터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임상 3상 통과하고 막 뭐 하고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실적 나오는 회사들은 그런 측면에서 훨씬 낫죠. 만약에 아이디어가 맞아서 진짜 실적으로 꾸준히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진짜 롱텀하게 그게 가니까 뭐 리노공업 같은 것만 봐더라도 뭐 지금은 조정받고 있지만 되게 장기간 우상향한 기업이잖아요. 1,000원에서 시작해서 46,000원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 약간 주식 목표가 이런 회사 찾는 거예요. 이런 회사 찾아서 그냥 평생 투자하는 거거든요. 리노공업 같은 회사 찾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딨냐? 이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는 게 제 목표여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대체 방사는 꿈이 얼마나 큰 겁니까? 실적으로 패면서 꿈을 더 꾸고 있는 섹터. 근데 사실 그래서 진짜 잘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팹이 진짜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사는 꿈도 있고 실적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도주들 보면 다 그랬거든요. 뭐 조선이 대표적이죠. 뭐 조선 탑3도 이제 실적으로도 증명을 했고 내러티브도 붙고 있잖아 지금. 뭐 MRO 같은 것들 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지. 이거 뭐 전력 뭐 봐야지. 뭐 HD 현대 HD 현일렉도 마찬가지죠. 결국 실적으로 증명
하면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조방원 다 그런 듯 하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급등하는 회사를 진짜 먼저 알아보고 이제 존버를 하는 게 제 투자의 기쁨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메모장을 좀 켜야 되는데 그래? 난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성패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일단 내가 0에 가까운 투자자이냐. 그러니까 0은 주식으로, 1은 주식을 회사로, 저는 1에 훨씬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그냥 개박살났어. 그러면 근데 주가는 오름. 뭐 EX 수주 안 나왔는데 주가 그냥 감. 뭐 계약 안 나왔는데 주가 그냥 감. 이건 실패한 투자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왔음. 하지만 주가가 조금 덜 올라도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맞으면 성공한 투자 생각함. 물론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으니까 주가가 좀 올랐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가까운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좀 기쁜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결국 주식은 이거 화면 공유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 진짜 길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단기적인 정답보단 뭐랄까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틀려. 그러면 나중에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과정은 계속 맞는데 답은 막 결과가 썩 좋진 않아. 그러면 하지만 나중에 크게 보상받는다. 자기 때가 온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정을 쌓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최근에 그런 생각이 왜 더 강해졌냐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투자자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분이랑 이제 개인톡을 되게 많이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데, 그분이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 엄청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에 비해서 막 엄청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었어요. 연에 한 20 몇 퍼센트, 30 몇 퍼센트 그 정도만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니까. 근데 올해 진짜 계좌 수익률을 터트리셨거든요. 이 조선하고 화장품하고 엔터로. 조선하고 화장품하고 엔터로 막 300% 어떤 종목들은 막 300% 가고 이랬어요. 두 개가 300%가 넘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 자기의 때가 옵니다. 뭐 그게 0에 가까운 과정이든 1에 가까운 과정이든 어쨌든 올바른 과정만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올바른 과정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 진짜 자기의 때가 와요. 근데 반대로 진짜 막 누가 사라고 해서 사서 당장의 결과는 좋은데 그러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말로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되실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배, 거의 10배 갔는데 지금 이 정도 나 있죠? 뭐 중앙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과정을 쌓아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주식 투자를 하면서 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 하면 그냥 과정을 쌓아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고 지금 시도하는 것도 결국 제 투자 아이디어가 맞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주도주나 그런 것들을 탈 수 있지만 구태여 타지 않는 이유가 결국 과정을 쌓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옵니다. 과정을 쌓아 나가다 보면 그분도 딱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똑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과정을 쌓아 나가다 보면 물론 근데 그거를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겠죠. 물론 내가 추세 추종을 할 거면 그 추세 추종에 걸맞는 과정을 쌓아 나가야 되고, 뭐 모멘텀 투자자라면 모멘텀을 되게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쌓아 나가야 될 거고, 반대로 저처럼 진짜 막 나중에 숫자는 어떻고, 뭐 이 회사는 어떤 게 막 이제 좋아, 이 회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런 과정을 쌓아 나가야겠죠. 또 그 이게 또 되게 꼰대 같은 말을 또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주가가 오른다고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가 맞은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약간, 그러니까 이 주가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가 이 회사가 진짜 되고 안 되고를 따지면 존나 웃긴 게, 그러면 이때는 됐고 이때는 안 된 거야? 그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죠. 오늘도 훈화 말씀을 또 해버렸네요. 혼자 했으면 맨날 이런다니까. 개노잼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노잼이야, 나란 사람이.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말해드릴 거 없나? 음, 음, 아, 2차 전지. 2차 전지 말해야겠다. 2차 전지 최근에 제가 이제 모멘텀 이야기 하면서 2차 전지 말했었죠. 리튬 가격이 꺾이지 않는 이상, 2차 전지는 갈 거고, 펀더멘탈리로는 PNT하고 첨보를 제일 좋게 본다. 라고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모멘텀 장세라고. 모멘텀 장세? 리꼴? 이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 이 시장의 흐름. 결국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 대중들을 이끄는 사람? 결국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미는 종목이
가장 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PNT하고 첨보를 가장 그 펀더멘탈로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냐라고 이제 말씀 드려봐도 될까요? 그게 뭐예요? 어떤 거? 인플루언서가 미는 2차전지 종목?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그런 회사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일단 첨보부터 말씀드려보면 저는 첨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소재업 자체가 캐파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파가 큰 회사가 결국에 진짜 매출액을 터트리면서 그 업이 돌 때 매출액을 터트리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터트리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첨보가 그 새만금에 투자를 많이 해놨고 증설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공장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진짜 리튬 가격이 낮았을 때에도 첨보는 BEP를 맞출 수 있었거든요.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낮았을 때도 그 BEP 정도를 맞출 수 있었어요. 첨보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회사들이 적자를 내는데도 첨보는 적자를 안 낸 거죠.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LFP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저는 이번 싸움은 LFP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삼원계 소재 회사들이 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 2차전지에 있어서 가장 시장을 주도할 게 뭐냐 하면 저는 결국 LFP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LFP를 이제 테마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첨보고 하나는 PNT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3원계 투자는 되게 많이 돼 있는데 LFP에 대한 시설 투자는 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소재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정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앞으로 ESS나 그런 것들 때문에 NCM보다는 LFP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결국 NCM은 뭐랄까 좀 한정적인 시장에만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설적인 건데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그렇게 장거리 뛰는 게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면 결국 인프라가 더 많이 깔린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주유소가 되게 요소마다 있는데, 뭐하러 그 막 900km 뛰고 막 500km, 600km 뛰고 그런 차를 만들겠어요. 물론 그게 크리티컬한 요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고급차에서만 해당되는 요소. 고급차는 어쨌든 수요층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체에서 팔리는 차는 엔트리카가 훨씬 대부분이고 그럼 그 엔트리카를 다 LFP로 만들 수밖에 없고 가격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럼 이제 LFP가 앞으로 전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LFP에 가장 맞는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LFP가 ESS에도 쓰이니까, 결국 ESS, 엔트리차, 이거 두 개를 좀 테마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저는, PNT, LFP에 대한 이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PNT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LFP가 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첨보를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막 엄청 비싼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1조 6천억, 뭐 코스모 화학
뭐 화학은 얘는 좀 다른 회사니까 좀 다르게 하더라도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첨부하고 PNT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2차 전지를 저보다 훨씬 잘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LFP만 보고 이제 그 2차 전지 회사를 사면 첨부하고 PNT를 고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들이 미는 게 단기적으로는 잘 갈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미팅이 이제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월화수목금 다 탐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회사들 다 다음 주에 가거든요. 그 탐방 미팅을. 그러니까 이제 제 블로그 여기 있잖아요. 이건 계속 안내드리는 건데,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댓글,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갔다 옵니다. 그래서 뭐 탐방 궁금하신 회사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비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뭐 금방 잡고 갔다 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더 질문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없으시면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연휴를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연휴 잘 쉬시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